자, 그럼 디테일한 이 카라 부분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제가 이 샘플 파일 올려드렸죠. 중간에 하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물론 본인이 큐브에서 시작해서 사람까지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이걸 출시하는 게 아니죠. 배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본인한테 편한 메뉴를 찾았을 거예요. 뭐 컷이 제일 편한 사람도 있고, 나는 엑스트라한 베벨을 많이 쓸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점선면 하나씩 잡고 내가 움직이는 게 좋다. 뭐 나는 프리팹이 좋다. 그 FFD 툴에 대해서 알았는데, 얘를 앞으로 자주 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는 게 중요해요. 모델링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WER, 요게 가장 중요하죠. WER 그리고 공감감. 이 평면이 아니라 3D 공간에서 작업을 하죠. 3D 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3D 그래픽이나 2D나 똑같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전체 그 비율 있죠. 전체 비율과 전체 조화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혹시 조형예술학과 학생들 중에는 데스생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뭐 미대 준비하다 다른 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뭐 게임학과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도 어쨌든 제 특별학기 는 학생 중에 석고대생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석고대생이나 뭐 정물 수치화나 마찬가지예요. 세밀한 부분 표현할 때는 가까이 그리고 꼭 중간중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림을 봅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메트리 개념 다들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 모디파이 리스트 부분이죠. 모디파이 리스트. 어떤 개념을 적용시키고 적용시킬 때마다 이 상위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디테일한 카라 표현하기 전에 이 부분 하나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단계가 있죠. 그 만약 에디터블 폴리가 선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냥 오브젝트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효과를 적용시키면 에디터블 폴리와 시메트리 사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디터블 폴리에다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여기다 터보 스무스를 적용을 했어요. 부드러워지고 면 개수가 많아지는 게 터보 스무스이죠. 지금 손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만들고 터보 스무스 한 번 시켜준 거죠. 자, 이것처럼 여기다 만약에 터보 스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그냥 적용해 볼까요? 에디터블 폴리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적용시키면 터보 스무스가 적용된 거에다가 시메트리가 적용된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시메트리가 먼저고 터보 스무스가 먼저고 상관없이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터보 스무스 시킨 거를 시메트리 시킨 그 순서가 됩니다. 근데 약간 다르게 하면은 이번에는 시메트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똑같지만 에디터블 폴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걔를 시메트리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터보 스무스를 시키게 된 거죠.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모디파이를 한다는 거는 그 순서 개념. 계층화하고는 약간 달라요. 요거는 순서 개념이에요. 그거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시메트리 선택한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 효과를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역시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에디터블 폴리 상태에서는 시메트리를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꺼놨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시메트리로 가서 터보 스무스를 끄면은 둘 다 안 본 게 되는 거죠. 그쵸? 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위에 있는 걸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이 분필 모양의 바로 요거. 정확한 거는 이 모디파이, 쇼, 온오프 토글 버튼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양이 분필 같아서 저는 그냥 분필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서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그냥 효과 적용 안 할래 지우고 싶을 때는 그냥 컷하면 되죠. 아니면 효과를 적용시키고 지울 때는 콜랩스 2, 전체를 하나로 합칠 때는 마치 포토샵에서 전체 레이어 머지 시키는 것과 같은 개념은 콜랩스 얼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보통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로 해서 그냥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텍스처를 입히면은 로우 폴리곤 느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냥 하이 폴리곤 느낌이 들어요. 이 텍스처를 입히고 나면은. 그리고 스무스 개념도 한번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렌더링 이런 것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닙니다. 이걸 다 하고 합시다. 근데 렌더링은 뭐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설명드리면,
렌더링 메뉴로 가면은 렌더링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환경과 관련된 것도 있고 빛 세팅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렌더 셋업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일단 뭐 렌더 셋업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있고, 이 3D Max에서 렌더링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정말 다양하게 있고, 뭐 일반 렌더러, 약간 리얼리티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쓰는 리얼리티한 대리석 느낌, 창문 느낌 그런 거 할 때는 뭐 아놀드 렌더러를 쓰기도 하고 다른 것들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게임 캐릭터를 3D Max에서 모델링 할 때는 여기서는 렌더링 개념은 중요치 않아요. 게임을 만들 때 3D Max에서 캐릭터를 완성하면 얘를 프로그래머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보통 뭐 과거에는 프로그래밍을 다 했지만 지금은 3D 유니티 아니면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에서 얘를 임포트해서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동작 같은 것도 여기서 세팅해서 줘도 되고, 아니면 게임 엔진에서 동작을 세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뼈대까지 세팅해서 넘겨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 게임 회사에서 모델러들이 하는 작업이 되죠.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모델링만 하고 한 명은 우리가 내일부터 진행할 겉에 색칠하는 거 있죠. 텍스처. 뭐 한 파트는 그것만 하고 한 파트는 뼈대만 씹고 한 파트는 동작 관련된 것만 세팅하고, 분업 큰 회사일수록 많이 분업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되면 이펙트 파트도 따로 있고요. 근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디자인부터 모델링부터 동작 세팅 뼈대까지 전부 다 한 사람이 하게도 되죠. 큰 회사일수록 분업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살짝 계획은 세워봤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이만큼 만들지 네 번째 칸까지 만들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텍스로 간 다음에 컷. 자, 컷으로 가서 카라를 한 여기 정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이쪽 부분 편집할 때는 퍼스펙티브로 가서 하고, 아니면 여기서 좁게 하면은 추가적인 작업 안 해줘도 돼요. 요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컷을 여기서부터 내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서 쭉 이쁘게 디자인을 하고 이 뒷부분은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뒤까지 쭉 이어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다른 버텍스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삼각형을 만들어 줘도 되고. 자, 근데 좀 작업을 귀찮게 하기 싫다 그러면 있는 라인에서 이렇게 뽑아와도 됩니다. 있는 라인에서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니까 크지 않고 귀엽게 이 정도로 카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줌아웃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리고 목을 약간 줄여도 되고 이 부분을 좀 넓혀도 되는데, 이 부분의 버텍스를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거죠. 목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얘가 중요하지만, 이 카라를 만드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 근처는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점들이 하다 보니까 모르고 세이브를 해버렸든지 컨트롤 Z가 안 먹히는 상황이 되면은 막 우리 머리카락 만들 때처럼 이렇게 저렇게 프리폼이나 FFD 툴 쓰면서 하다 보니까 그물들이 모양이 좀 지저분해졌어요. 프리폼에서 릴렉스 툴이 있었죠. 릴렉스 툴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쁜 그물판으로 슬슬슬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만들었으면은 퍼스펙티브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어느 정도 영역을 잡아서 어떻게 움푹 들어가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얼굴 같은 경우는 잠깐 선택을 떼고 얼굴 선택해보면 이 안에는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좀 추가적으로 원래 작업을 할 때는 얘를 잠깐 위로 뽑아 봅시다. 얼마든지 위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잠깐 위로 뽑고, 안 보이는 데니까 상관없긴 해요. 근데 조금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이 끝에 버텍스들을 잡고 얘를 밑에 버텍스를 전체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웰드 시켜서 하나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원래 뭐 안 보이니까 상관없죠. 타겟 웰드는 점을 저쪽 점으로 당겨서 두 점을 하나로 이렇게 꼬맬 때 써요. 물론 여기서 타겟 웰드에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하려면 그냥 웰드를 선택한 다음에 수치를 올려줍니다.
내가 선택한 점들의 개수가 여러 개이죠. 수치를 조금씩 올릴 때마다 얘네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게 붙습니다. 수치를 올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시메트리 상태니까 이렇게 당기면 목 끝이 아예 하나로 이렇게 붙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물론 이 위 정도만 보일 텐데 그래도 조금 어색하니까 엣지에서 당연히 커넥트해서 조금 넓혀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런 작업할 때는 프론트가 낫겠죠. 아이고. 다시 버텍스 선택해서 스케일 조절하기 전에 메이크 플래너 써보도록 할게요. 메이크 플래너에서 X, Y, Z 중에 아이고 Z 하나자 펼치고 이렇게 작업을 시메트리라는 거를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얘네만 잡고 점 하나는 가운데 이쁘게 냅두고 요 정도로 해서 스케일 이쪽 조금 늘려주고 루치 좀 움직여주고 당연히 3D니까 사이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앞뒤도 조금 적당하게 너무 이러면 앞으로 턱을 이렇게 뺀 것 같죠. 요 정도면은 딱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해서 다시 프론트로 와서 얘 전체를 지금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버텍스가 선택이 되어 있죠. 항상 선택 해제. 그리고 여백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죠.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안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라인을 하나 더 뚫어서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조금 이렇게 더 내려서 저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쭉 둘러보면서 좀 디자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만큼 여백으로 잡았고 오케이, 이만큼 카라로 내릴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 부분을 조금 좁혀주도록 할게요. 돌려가면서 본인들이 각자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역시나 지금 시메트리 상태이죠. 시메트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좁혀줘도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버텍스로 면들을 조금 잡아주기 전에 라인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링 말고 루프로 선택을 했더니 너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추가해줄 라인들을 한 바퀴 삥 돌려서 뒤까지 했죠. 뒤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Alt와 스크롤바 꼭 누른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챔퍼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누르면 이와 같이 라인이 추가가 되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적당히 하면 되는데 얘를 옵션이 중요합니다. 스탠다드 챔퍼가 있고 쿼드 챔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면이 단순할 때는 스탠다드든 뭐 쿼드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컷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탠다드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쁘지 않게 이렇게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점선면 편집해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쿼드 옵션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좀 수월하게 되죠. 그래서 두께도 아니 이건 개수죠, 개수 하나만 아닙니다.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느 정도 값에 어느 정도 세기로 만들어질 거냐인데 얘는 뭐 아예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이고 중간에 제가 만지다 꼬였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만지다 꼬였어요. 이것저것 설명하려다 보니까 뒤에 라인 잡고 X하고 다시 엣지 뒤에 거 요거 한 바퀴 쭉 둘러오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챔퍼 옵션에 들어가서 수치만 0으로
하고 이렇게 좀 튀는 부분들은 릴렉스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두껍지 않게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게 딱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다 작업하는 게 저랑 똑같은 분들도 있지만 다르신 분들도 있죠.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서 눈에 거슬리니까 릴렉스로, 아이고, 이게 제가 듀얼 모니터 쓰다 보니까 지금 왜 릴렉스 옵션이 안 뜨지 했는데 오른쪽 모니터에 있었네요. 자, 스트렝스가 1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20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2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확 5 정도로 하면 굉장히 줄어들었죠. 스트렝스도 1로 되어 있는데 좀 줄이면은 이렇게 약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스트렝스가 세게 되어 있으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확 커져요. 그래서 좀 튀거나 그런 부분들이 버텍스 하나하나 움직이기 귀찮다 할 때는 수치 작게 해서 이런 옵션 써도 좋죠. 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작고. 자, 그래서 여기다 아예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버텍스 잡고 조금씩 튀는 부분은 괜찮아졌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만 잡고, 일단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면들 있죠. 아예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들어가야 어떤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금 밑으로 뺄 건데 그냥 이렇게 빼도 되고 아니면은 엑스트루드 시켜서 평면으로 빼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수직으로 약간 눌러주고 뒤로도 약간 빼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라인들을 추가해 준 이유가 라인들을 추가 안 하고 엑스트루드해서 딱 집어넣으면 정말 조각칼로 판듯이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죠. 물론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 있는 면들을 선택을 해서 약간만 사이즈를 가로로 조금만 키워줘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직각지게 되죠.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평면에 가깝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약간 두께감 있는 자켓이 연출이 됩니다. 요런 느낌으로 됐죠. 요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아까 목을 우리가 따로 만져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한데 이 부분 앞으로 당기려면 아까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죠. 뿔처럼. 이렇게 점 하나만 옮겨주면 됩니다. 버텍스를 잡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안쪽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와이어 프레임 오버라이드로 보면 이 안쪽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의 쓰지 않죠. 요런 경우만 쓰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시 디폴트 쉐이딩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아까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당겨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해볼게요. 와이셔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쁜 나비 넥타이 또는 일반 넥타이를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줄 건데 이 부분에도 조금 이쁘고 귀엽게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뷰로 가서 원하는 대로 카라를 그려주면 됩니다. 앞에서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바꾼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일단 프론트 뷰에서 이쁘게 버텍스로 그 자켓 같은 거 입으면 접히는 카라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한번 그려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컷을 이용해서 아예 둥글게는 말고 로우 폴리곤이란 거 이용해서 그리기 전에 약간 눈대중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귀엽게 요 정도로 좀 크게 뽑을 건데 요렇게 그다음에 웬만하면 존재하고 있는 버텍스 들에서 라인들이 끝나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맞추다 보면 모양이 안 이뻐져요. 그래서 적절하게 꼭 라인에 붙지 않아도 되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저는 요 정도로 이 정도에서 한번 빼주고 자, 그리다가 우클릭하면은 라인 그리는 게 끝나잖아요. 그 전에는 언제든지 컨트롤 Z 하면은 방금 그린 게 취소가 됩니다.
저는 일단 앞쪽에서 이렇게 그렸고 퍼스펙티브에서 그릴 거를 추가적으로 해봅시다. 방금 그린 데서 이어나가면 되죠. 요렇게만 해서 약간의 입체적인 느낌만 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한번 베벨 써서 쉽게 빼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곤 이용해서 면들을, 추가적으로 생성된 면들을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들 다 이어줘야 되죠. 근데 그건 추가적으로 하고, 아닙니다.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컷으로 쟤네까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 버텍스 컷 툴로 가서 요렇게 뭉퉁그려지게 애매한 버텍스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클릭, 클릭, 끝날 때 우클릭. 클릭, 어디다 이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우클릭, 클릭, 클릭, 우클릭, 클릭, 클릭, 우클릭 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꼭 해줄 필요는 없는데 해주는 게 조금 자연스럽죠.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생성된 면들인데 내가 입체적으로 뽑아줄 면들을 잘 선택을 해야겠죠. 얘도 얘까지 뽑아줘야 되고, 오케이, 요 정도로 추가적으로 약간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면은 옷의 카라 느낌이 물씬 나겠죠. 원래 제대로 하려면 단추를 잠그면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약간 덮여지는데 그거 표현은 일단 얘를 튀어나오게 하고 추가적으로 합시다. 아니면 그런 것도 좀 생략해도 되긴 돼요. 저는 그냥 그거까지는 버텍스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메트리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시메트리가 다 끝나요. 끝난 후에 여기 있는 버텍스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줘도 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그냥 이 상태로 하고 모델링은 이 느낌이고 텍스처로만 해서 한쪽 옷이 위로 덮여 있는 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면을 선택을 했으면 엑스트루드도 괜찮은데 베벨로 하는 게 편하죠. 베벨 선택을 일단 한 다음에 시메트리로 돼 있으니까 가운데 붙이는 건 추후에 하면 되고,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할지, 로컬로 하는 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뭐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로컬로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로컬이 좋죠. 바이폴리곤은 아니고. 바이폴리곤은 언제 썼죠? 뭐 이렇게도 독특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너무 뭐랄까요, 약간 하이패션? 이거는 절대 자주 쓰지 않는 거고, 그룹이나 로컬 너머를 보통 하게 되죠. 얘는 발가락 표현할 때 우리가 바이폴리곤으로 베벨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베벨을 2번 연속하는 게 엑스트루드를 2번 연속하는데 수치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베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면 일직선으로 쭉 뽑을 땐 엑스트루드가 정답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뽑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베벨을 쓰게 되죠. 베벨을 하는데 얘를 좀 많이 뽑아 볼게요. 또 그렇다 너무 많이는 말고. 그리고 항상 뽑을 때 사이드에서도 좀 봐야 되겠죠. 게임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과한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약간 위로 이런 느낌으로 뽑아줬고, 그 다음에 넓이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좁게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다음 체크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여기서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를 옷하고 좀 붙이고 싶다 그럼 조금 이 작업 체크한 후에 오케이, 이 상태로 됐고, 이 면을 늘리고 줄이고 높이를 올리고 내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가 가슴과 가까워지겠죠. 이런 멀어지고 이런 가까워지고 이렇게 연출하고, 이 부분들은 릴렉스나 프리폼 툴로 만져줘도 되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버텍스 잡고, 이럴 때 이제 웰드를 쓰면 되는데, 웰드를 이용해서 점들을 좀 합해도 되고, 아니면 프론트뷰에서 보면서 그냥 정리를 해도 됩니다. 시메트리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모양들이 정해지죠. 하다 보면은 가운데 몇 번 정리만 해봐도 편집에 굉장히 좀 익숙해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 할 때도 좀
어떤 게 뽑아져야 될지 안쪽에 있어야 될지 점 하나하나 잡아 보시면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면은 없애야겠죠. 얘는 없애고 지금 시메트리 상태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데 조금 두께감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내리고, 여기 있는 면도 없애고 얘는 일로 당기고, 중간에 아이고 제가 지금 마우스 새 거를 써서 조금 익숙치 않은데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좀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라는 요 정도 느낌으로 됐고,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신발은 아까 FFD 툴 이용해서 이런 귀여운 느낌이 연출이 잘 됐죠. 네, 무릎 세밀하게 앞에를 더 두툼하게 이렇게 바꿔줬고요. 귀엽게 초등학생이니까 배를 좀 튀어나오게 했고, 언제든지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은 잠시만요. 이쪽이 아니라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에서 봐야 팔의 원본을 제가 선택할 수 있네요. 지금 시메트리한 걸 잠시, 팔도 시메트리했다는 걸 잠시 잊었습니다. 자, 왜 방금 지금 편집이 안 되냐면 이쪽 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시메트리 된 애잖아요. 그쵸? 원본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뷰 자체는 라이트이지만 캐릭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 원본이죠. 원본을 시메트리해서 저쪽에 옮겨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튀는 애들을 잡고 이런 식으로 좀 다듬어 주고, 항상 3D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점만 잡았다고 생각해도 젤 선택하면서 다른 점이 실수로 잡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부분 편집하고 전체로 보고, 부분 편집하고 전체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단계가 진행이 될 때마다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메트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이 점을 옮기든가 여기 컷을 추가해서 약간 튀어나오게 해주면 한쪽 자켓이 덮인 듯한 느낌이 들겠죠. 주머니도 조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가서 주머니를 오브젝트를 아예 만들어서 덮어 씌워주는 방법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컷으로 그린 다음에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로 가서 주머니가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죠. 주머니 하나 달렸을 때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왼쪽에 한번 귀엽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클레. 지금 시메트리 상태가 끝난 다음에 원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시메트리 상태에서 그렸으니까 얘를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서 주머니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크레이트에서 붙이는 방법을 써보도록 합시다. 이 스피어 말고 실린더를 하나 뽑아 볼게요. 쭉 뽑고 프론트 뷰로 가서 일단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기 전에 다시 만들게요. 실린더로 뚝딱뚝딱 금방 만들고, 퍼스펙티브 뷰로 가서 얘보다는 큐브가 날 것 같네요. 큐브 눌러서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최소한의 작업으로 만들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피어? 그냥 스피어로 갑시다. 스피어로 가는데 여러분들 작업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금 주머니를 만드는 모양을 생각해 봤어요. 32 말고 15도 말고 오케이 9 정도로 만들게요. 정말 쉽게 주머니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론트 뷰로 간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냥 주머니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밑에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치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면을 위에를 잘라서
델리트 해버리면 이 자체가 주머니 모양이 됐죠.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해서 눈에 걸린다. 그러면 아주 쉽죠. 엣지 선택해서 쫙 밑에 선택하고 커넥트 해주고, 커넥트 해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점선면이 늘어나죠. 조금 늘려주고 내려주면은 모양이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었죠. 뾰족한 애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얘도 조금 늘려주고, 이러면 바로 주머니 모양이 됐죠. 자, 그래서 옮기기 전에 사이드 와서 주머니니까 납작하게 눌러주고, 굳이 손질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약간 도톰하게 됐죠. 위치는 위에 잘 얹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가져가고, 프론트로 간 다음에 사이즈 줄여주고, 더 작게 해도 귀엽고 크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퍼스펙티브에서 본 다음에 자연스러운 곳에 부착을 시켜주겠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평면하고 어느 지점에 붙일지 잘 보고 그 평면하고 평행인 게 중요하겠죠. 이런 거 작업할 때 로컬이 낫죠. 그래서 너무 붙지도 말고 안쪽 약간 겹치는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그리고 오른쪽은 아니고 요 정도가 다 된 것 같아요. 얘도 손질 끝났으니까 회색으로 바꿔주고, 어태치는 다 만들고 한 번에 쫙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추 만들어줬고, 카라 만들어줬고, 작은 주머니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되죠. 벨트 만들어줬고, 오케이. 뭐 신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붙여도 되겠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얘가 손에 들고 있을 마술봉과 책을 간단하게 만들 건데, 책을 펼쳐져 있으면 너무 좀 인위적이고, 닫혀져 있는 작은 책과 마술봉 간단한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만들고, 지금 조금씩만 액세서리 해줘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오케이. 뭐 모자에도 번개 모양 같은 거 하나 더 추가해줘도 되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머리카락이 긴 캐릭터나 단발머리,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패치들 길게 만들어서 긴 머리나 단발머리 뭐 등등 어떤 스타일의 머리도 만들 수가 있죠. 뭐 머리띠나 뭐 머리핀, 큰 귀여운 리본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는 뭐 얘는 약간 힙합은 아니고 약간 힙한 느낌, 힙한 느낌과 힙한 느낌은 약간 다르죠. 얘는 힙한 마법사로 컨셉을 잡았어요. 귀걸이도 간단하게 조그만 걸 해주도록 할 건데, 귀걸이 같은 게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그런 거는 만들기 쉬운 게 퍼스펙티브에서 간단하게 실린더가 아니라 스피어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건 좀 아니고 그냥 스피어를 만드는데 구가 아니라 칠 정도로 할게요. 이런 이쁜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스피어 가지고 수치만 조절해서 약간 이런 느낌, 귀여운 느낌이 나왔는데, 라이트로 가서 항상 3D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봐야겠죠. 프론트에서도 보고, 오케이, 요 정도로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눌러서 하나 카피한 다음에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요 정도로 했고, 카피해서 오다 보니까 약간 높이가 달라졌네요. 하고 얘네랑 얘네도 손질이 끝났으니까 색깔을 회색으로 바꾸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어태치 시켜줄 거예요.
컨트롤 S를 눌렀습니다. 오케이. 자, 마술봉은 아주 간단하게만 만들 거예요. 실린더로 해도 되고 뭐 스피어에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스피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실린더 뭐 스피어 상관없는데 스피어에서 처음에 이렇게 하고 7 말고 9 말고 9로 했어요. 지금 스피어 하나 만든 다음에 수치를 9로 했습니다. 좀 더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늘리면서 커넥트만을 이용해서 마법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로 가겠습니다. 일단 수치를 조금 올려주고 에디터블 폴리로 모양을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엣지 쫙 잡고 커넥트 시켜주고 커넥트를 좀 여러 번 한 번에 시켜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좀 시켜줬습니다.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약간 몽톡하게 할 건데 이 부분을 약간 몽톡하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점들 있죠. 쭉 당기면 돼요. 당긴 후에 이 정도로 해주고 여기는 좀 약간 사이즈를 줄여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선면을 추가해주면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또 늘리면 약간 통통하게 잡기 편한 마술봉 손잡이가 될 거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귀여운 느낌이 연출이 되겠죠. 저는 약간 잡기 편하게 이런 느낌의 마술봉.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약간 귀여운 보석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마술봉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여기다가 그 솔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추가적으로 달아도 되고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WER에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스피어 하나에다 점선면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이게 이제 무지무지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점선면만 있으면 WER 쓸 수 있고 WER에서 점선면이 없다. 컷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커넥트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고 컷을 이용해도 되고 뭐 점이나 선 잡아서 챔버해주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영역이 생기기도 하죠. 간단하게 오른손에 마술봉을 쥐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술봉을 나온 김에 또 중요한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길쭉한 오브젝트이잖아요. 이럴 때 얘를 만약에 내가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면은 이 기즈모가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뭐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이 기준 축이 있죠. 회전이 이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이 돼요. 그렇죠?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준 중심 화살표 기즈모 얘를 옮기고 싶다 할 때는 인서트 키 한번 누르면 인서트 키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야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3D 맥스이죠. 마야에선 인서트 키인데 여기는 이걸 가야 돼요. 제가 잠 착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자, 모디파이 말고 모디파이 그 옆에 가보면 세 번째 있죠.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펙트 피벗 온리가 있어요. 뭐 요런 애들 기즈모라고 부르고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정확한 명칭은 피벗입니다. 피벗 온리를 선택을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라인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피벗, 기즈모 얘를 움직이게 돼요. 얘를 가운데로 옮긴 다음에 다시 얘를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이 메뉴는 어디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기준 이 기즈모 또는 피벗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옮기고 싶을 때는 어펙트 피벗 온리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 된다. 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얘 가운데로 딱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센터 투 오브젝트 하면 정확히 전체에서 가운데로 움직여집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한 후에는 어펙트 B1 only 해제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에 쥐어줄 거니까 줄이고 적당한 크기에 맞게 귀여운 크기로 해서 손에 얹어주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려면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네, 일단은 요거까지만 해주고 그런 표현은 추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에 얹어만 놓을게요. 자, 다시 프론트로 가서 오케이. 이 손에는 책을 놓을 거예요. 책을 놓을 건데 어떻게 놓을 거냐면 책을 초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넥타이만 만들면 끝이죠. 퍼스펙티브로 가서, 이거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좀 낫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세팅이 끝났으니까 회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 건데 박스를 좀 크게 만들고 모델링 한 다음에 줄여서 손에 얹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초간단하게 책을 귀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테두리가 많은, 가로 개수가 좀 많아야겠죠. 책장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니어도 간략하게 표현을 할 건데, 랭스가 아니고 헤이트, 많이는 말고 요 정도? 요 정도만 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책장 두꺼운 게 조금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위아래 늘려주고 사이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추가 메뉴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책 비율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의 면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면 선택해서 편집하려면 에디터블 폴리가 기본이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상태에서 잠시 프론트로 가서 면을, 이쪽 면은 선택 안 할 거예요. 여기 세 면만 선택을 할 건데, 요렇게 선택을 하고, 폴리곤에서 요렇게 선택을 하고 퍼스펙티브로 가보면 요렇게 세 면만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왜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여긴 선택이 안 됐죠. 여기도 안 됐고 밑에도 안 됐고, 요렇게 세 면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베벨을 이용해서 조금 덩어리감을 줘보도록 할게요. 베벨을 이용해서 요거 말고 이때는 각각 면이 보고 있는 앞쪽으로 뻗어나가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로컬 노멀로 해도 되고 바이폴리곤 해도 됩니다. 로컬 노멀하고 추후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바이폴리곤 해줘도 되겠죠. 근데 바이폴리곤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틈새들이 이렇게 라인이 하나 나뉘어 있어요. 이 작업을 위해서 잠시 좀 추가 작업을 해줍시다. 여기 있는 엣지를, 요 가운데 있는 엣지를 루프로 선택을 해서 쫙 밀어줄게요. 이쪽으로 밀어줘서 아예 두께 작업에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폴리곤, 폰트로 가서 폴리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제가 방금 모르고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밑에 자물쇠가 잠겨진 거 보이시죠? 이제 여러 작업을 못하게 되는 셀렉트 락 톨이라고 합니다. 가끔 실수로 뭐가 선택이 안 되고 작업이 안 될 때는 이게 눌려졌나 안 눌려졌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해제가 되죠. 자물쇠 같은 개념이에요. 폴리곤을 요만큼 선택하면 여기 빼고 선택이 됐죠. 요렇게. 그리고 가운데 면 나눠진 것도 없고, 이제 베벨을 바이폴리곤으로 해보겠습니다. 책장 느낌은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 길이는 많이 말고 요 정도만 하도록 하고, 바이폴리곤으로 하고, 수치가 중요하죠. 요런 느낌 자세히 보면서 얘랑은 웰드로 이어줄 거예요.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근데 로우 폴리곤이니까 이게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조금 튀어나오게 요런 느낌으로 책장을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이게 각각의 종이라고 쳤을 때 표지는 이따가 따로 만들어 줄 거고요. 점들을 이어줘야겠죠. 그 작업을 한번 쉽게 해보도록 합시다. 폴리곤에서 그 시메트리 중간 작업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냅둬도 상관이 없는데 지워주고 붙여주는 게 깔끔하겠죠. 자, 지운 다음에 버텍스 얘 선택,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 선택해서 웰드 수치를 쫙 당겨주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치를 너무 세게 했죠. 이게 지금 애매한데 요거 말고 타겟 웰드로 해볼게요. 첫 번째 점 선택하고 타겟 웰드에서 요 점 선택해주면 이렇게 이어지죠. 요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이어줬고 얘랑 얘랑 이어줬고 이 점 위치는 한 번에 옮길 거예요. 얘랑 얘랑 한 땀씩 꼬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웰드 전에 허벅지랑 다리 붙일 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웰드든 타겟 웰드든 그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해야 돼요. 만약 서로 띄어져 있는 애들끼리 점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웰드나 타겟 웰드 해주기 전에 먼저 어태치 시켜주는 게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이 폴리곤이 아니라 로우 폴리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금방금방 뚝딱뚝딱 끝나죠. 다 했으면 탑뷰로 가서 이 점 쫙 선택해서 위치 옮겨주면 끝이죠. 어느 정도냐?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때 요런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얘를 어차피 조그맣게 줄이고 손에다 쥐어줄 거예요. 요런 느낌이면 충분하고 여기도 귀찮지만 마저 해봅시다. 델리트 해주고 버텍스 타겟 웰드 클릭 클릭. 물론 이 간단한 로우 폴리곤 두께감이 느껴지고 책장이 느껴지는 책 만드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베벨과 타겟 웰드를 이용한 방법이죠. 그냥 면 개수가 많은 폴리곤을 처음에 아예 생성을 해서 면 선택해서 엑스트루드만 시켜줘도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저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점 위로 쫙 빼주면 되겠죠. 이 점도 여기보다는 여기 있는 게 안 보일 때는 엣지 페이스 말고 와이어 프레임을 하면 되죠. 얘도 종이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됐고 이제는 와이어 프레임을 디폴트 쉐이딩으로 바꿔주고 얘를 그냥 해도 되고 책장을 표현해도 되는데 얘로 그대로 뭐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뭐랄까요? 약간 좀 타이틀 이 부분이나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덩어리 감을 좀 더 넣어줘도 돼요. 그냥 큐브 하나 꺼내서 약간 두께감 주고 납작하게 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덮어 씌워줘도 좋겠죠. 아니면 이 위에 책장을 아예 새로 따로 만들어서 덮어 씌워주는 방법도 있고 좀 더 꾸미고 싶으시면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더 리얼리티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약간 돌리고 그냥 로우 폴리곤이니까 간단하게 얹어만 두도록 할게요. 요 정도에 일단 안착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텍스처 이미지를 입히면 이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이뻐집니다. 어쨌든 얘도 기본 세팅은 끝났으니까 회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것보다는 약간 기울어 있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책하고 마술봉도 됐고 넥타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타이는 만드는 방법이 시메트리 개념을 이용을 하려면 여기다가 뭐 카라 만들 때랑 똑같습니다. 컷으로 모양을 만들고 뽑아줘도 되고 아니면은 요 주머니 만든 것처럼 넥타이 개념을 간단하게 스피어나 큐브를 이용해서 만들고 얹혀주는 방법도 있겠죠.
자, 넥타이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그리고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스피어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하게 스피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얘가 너무 지금 딱 보니까 조금 느낌이 얘에 비해서 너무 정사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얘를 약간 변형하고 싶으면 우리 배웠던 거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를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인데 얘를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면은 좀 바꾸는 게 낫겠네요. 폴리곤을 이용해서 생각난 김에 고쳐야지. 하다 보니까 눈에 거슬. 얘를 이쪽으로 뽑고 싶어요. 근데 이 기즈모, 이 피벗이 요 방향으로 돼 있죠. 이때 또 로컬로 바꿔주면 되죠. 얘가 바라보기도 이쪽으로 되죠. 이렇게 올려주면은 또 여기가 좀 거슬리는데 엑스트루더해서 뽑아줍시다. 이럴 때 이제 엑스트루더가 필요한 거죠. 얘를 일로 당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점이 같이 와서 여기가 경사진면이 되잖아요. 이럴 때 엑스트루드로 뽑아주면 면이 생성되면서 뽑아지니까 이쁘게 뽑아지죠. 조금만 튀어나오게 할게요. 책의 표지 끝부분 개념이니까. 그냥 똑같이 합시다. 체크. 오케이. 조금 거슬렸던 면이 없어졌어요. 밑에도 해줍시다. 이렇게 돌려서 보다 보면은 그때그때 눈에 띄는 찝찝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해주면 되죠. 엑스트루드에서 방금 했던 수치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어요. 똑같은 두께로 뽑아졌죠. 체크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상위의 면을 그대로 써도 되고 조금 더 추가 작업을 해줘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요런 책들이 됐고 얘 표지 느낌이 조금 안 난다 할 때는 폴리곤 이용해서 이 면들을 일단 혹시 모를 미세한 점들 위치에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메이크 플랜 한번 해주고 보세요. 끝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컨트롤 Z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 근데 면들을 잡고 면들도 똑같아요. 메이크 플랜 해주면 정확히 하나의 평면면이 됩니다. 이 상태를 위로 조금만 뽑아줘도 표지가 두께감 있게 느껴지죠. 그쵸? 조금 뽑아주고 약간 사이즈만 늘려줘도 많이는 말고 요 정도만. 아니면 이것도 엑스트루드 해주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표지 느낌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더는 안 만져도 될 것 같고요. 약간 일거트릭 너무 직사각형 느낌이다. 재미있는 마법책 느낌이 안 난다 할 때는 FFD에서 333 말고 2로 한 다음에 컨트롤 버텍스 요 점을 이용해서 스케일 조절하다 보니까 지금 얘가 문제가 아니고 얘가 너무 두꺼워졌죠. 다시 접어주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텍스를 요거 잡고 너무 직사각형 느낌이다. 조금 당겨주면은 약간 변형이 재미있게 또 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일부러 조금 좁혀주고 아예 정사각형하고 얘랑은 느낌이 조금 틀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넥타이를 아주 손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도 좀 바꿔볼까요? 어차피 FFD 저는 시킨 김에 각각의 컨트롤 포인트, FFD 쓸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을 대야 되는 거는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컨트롤 포인트 잡고 얘네 두 개 잡고 사이즈 조금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접힌 부분보다 이 부분은 이 컨트롤 포인트는 조금 줄여주고 그러면 아주 쉽게 FFD만 이용해서 또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간단하게 기본 메뉴들만 가지고 이런 마법책 느낌을 만들어 봤어요. 밑에도 조금 넓게 해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하고 여기는 접혀 있고 그러면 요렇게 모양은 약간 삐뚤어져 있고 오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제 넥타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뭐 기본 도형에서 쓸 수 있는 건 천차만별이죠. 튜브도 있고, 튜브 2개 이용해서 뭐 재미있게 이런저런 액세서리 만들 수도 있고, 귀걸이도 만들 수도 있고, 스피어도 이용할 수 있고, 토러스, 티파, 뭐 티파는 그냥 주전자이죠. 얘 꺼내서 그냥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실린더 뭐 등등등 많이 있고, 텍스트 플러스는 글씨예요. 글씨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텍스트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요? 일단 클릭 드래그 하면 이와 같이 글씨가 써집니다. 얘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면 선택해서 엑스트루드 시켜서 두꺼운 글씨도 만들 수가 있고, 텍스트는 여기서 쓰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상명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근데 이 면이 가까이 멀리서 봤을 때 일거리지는 이유는 이게 지금 선택해서 보면은 처음에 만들 때 영역을 조금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영역을 좁게 해서 지금 글씨가 잘라졌는데, 얘를 당연히 엑스트루드 시킬 수 있고 얘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읽어지는 이유는 이게 완전 곡선들이잖아요. 완전 곡선들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다음에 점을 보죠. 그럼 점이 무수히 많은 점들 보이죠? 여기 버텍스. 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곡선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엑스트루드 시키고 렌더링해서 보면 평면으로 나와요. 약간 이렇게 일그러진다 그래서 여기가 찌그러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글씨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스피어를 이용해서 심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폰트로 가서 아주 귀여운 넥타이 모양, 우선 넥타이 윗부분부터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밑에 하나 카피해 놓고, 모양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여러분들이 편집하기가 쉬워요. 근데 심플한 모양으로 이쁘게 편집해 놓고 터보 스무스만 누르면 언제든지 하이폴리곤처럼 바뀔 수가 있겠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점을, 자, 요렇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기즈모 이 퍼펫이 가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허공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가운데로 오죠. 요렇게만 해도, 그리고 이 부분 너무 뾰족하니까 조금 튀니까, 그리고 두 번째 라인 쫙 잡고 사이즈 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위에도 뾰족하니까 좀 튀니까 점 하나 잡고 밑줄 좀 누르고, 이러면 바로 넥타이 윗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얘는 이렇게 됐고, 점선면 선택하면 반드시 해제하고, 얘로 넥타이 밑부분을 또 귀엽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귀여운 캐릭터니까. 얘도 역시나 편집하기 전에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길기만 하면 돼요. 위에 부분은 그대로 쓸 거고, 둥그런 느낌 그대로 쓸 거고, 얘도 이대로 쓸 건데 늘려주기만 하면 되죠. 아이고. 로컬로 돼 있네요. 이게 로컬로 되면 안 되고, 지금 그냥 내릴 거잖아요. 이럴 땐 뷰로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쭉 내리면 됩니다. 이게 로컬과 그게 차이죠. 이게 로컬로 했을 때 이렇게 좁혀지는 이유는 각각 점들이 보고 있는 면이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점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내가 보고 있는 정면이 다 틀려요. 보고 있는 각각의 점이 그 자기 점 하나하나만의 본인의 값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쭉 내릴 때는 뷰로 다시 바꿔야 되죠. 뷰로 쭉 당기면 끝이죠.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잡고 사이즈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사이드에서 눌러주기만 하면 되겠죠. 아주 쉽게 넥타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이드로 가서 눌러주면 끝이죠. 저희 몸에다 바짝 붙일 거니까 더 이상 뭐 입체적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기고 프론트로 가서 이쁘게 줄이고 다듬어서 얹어주면 되겠죠. 뭐 넥타이에 땡땡이 무늬를 만들고 싶다 등등등 그런 거는 이제 텍스처 입힐 때 하면 되겠죠. 정 가운데니까 밑에다 X 0 쳐주면 아주 미세하지만 가운데로 딱 자리가 잡혀지고, 얘네들은 어차피 하나잖아요. 선택하고 밑에 어태치 눌러서 밑에 선택해주면 어태치 하나로 붙었습니다.
줄이고 몸에 맞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넥타이가 옷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붙이고,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자켓의 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와이셔츠 카라도 표현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약간 그냥 심플하게 하고 이 부분은 텍스처로 연출을 할 건데, 넥타이는 넥타이 이 부분 안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퍼스펙티브에서 하는 게 좋죠. 몸으로 쫙 가져간 다음에 몸에 맞게 붙여줄 건데, 지금 얘가 면수가 너무 적죠. 그래서 좀 몸에 디테일하게 붙이는 작업을 위해서 로컬에서 두께 조금만 띄우고 커넥트 이용해서 라인들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 정도 아주 깔끔해요. 제대로 됐고, 조금만 눌러주고, 오케이. 여기를 구부리면서 몸을 붙여야겠죠. 뭐 프리폼 툴, 뭐 버텍스 선택 툴, 모든 FFD 뭐든지 쓸 수 있지만 일단 여기 면이 분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잡고 링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를 몇 개 해줄까요? 이 정도 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텍스로 작업을 해봅시다. 버텍스로 해도 되고, 여기서 이거를 아닙니다. 그냥 이걸로 합시다. 다른 툴이 많이 있는데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해서 조금 휘어주고 눌러주고, 조금 더 휘어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이 작업을 몇 번만 진행하시면 되겠죠. 다시 이번에는 밑에만 잡고 조금 휘어주고 눌러주고, 또 조금 휘어주고 내려줘도 되고 눌러줘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몸에 이렇게 붙습니다. 얘는 좀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안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텍스처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게 됩니다. 텍스처는 이미지 얘기하는 거죠. 끝은 아예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빼줘야겠죠. 조금 빼주고, 이 부분도 조금 빼주고, 오케이. 딱 알맞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넥타이까지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색깔 칠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까지는 목하고 이어지는 살 색깔로 이렇게 칠해지다가 살 색깔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 파스텔톤이나 흰색으로 표현을 하고, 넥타이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요소니까 굉장히 튀게 이쁘게 해도 되고, 뭐 땡땡이 모양으로 해도 되고, 뭐 연예인 사진을 여기다 매핑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페이스 5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얘도 추가적으로, 얘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7강에 추가해서 올려드릴게요. 6강에는 페이스 4라는 파일이 지금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익숙해진 툴이 개수가 제법 많아졌죠. 뭐 컷은 말할 것도 없고, 엑스트루드, 베벨 등등, 그다음 WER, FFD를 특히나 또 프리폼만큼이나 초보자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툴이에요. FFD도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기본 큐브에 여러가지 옵션, 베벨 옵션만 이용해서, 그 다음에 FFD 추가로 해서 이런 재미있는 책 느낌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꼬부려서 얘를 잡으려면, 쉽게 하려면 뼈를 심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델링 수업인데 뼈 심는 것까지는 할 수 없고, 지금 얘를 꼬부리려면 지금 얘를 그냥 터보 스무스 시키고, 제가 그때 합쳐버렸죠. 콜랩스 시켜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터보 스무스 시켜놓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좀 해볼 법한데 지금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밴드 같은 거는 이용해 볼 수가 있네요. 예를 들면 뭐 특정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것도 지금 터보 스무스 한 번만 시켰는데도 점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럴 때 애매한데, FFD나 그런 거 이용해서 손가락 꼬부리는 걸 조금 연출해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기서 손가락을 이만큼 길을 쭉 눌리고 구부리고 접고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손이 많이 가고 뼈대를 심으면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데 뼈대 심는 건 우리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손 구부리는 것까지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얹어 놓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추를 얘를 위에도 상의에도 단추를 카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여기 단추가 없죠. 이 로우 폴리곤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 팔다리가 짧고 머리가 큰 SD 캐릭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귀여운 단추이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카피가 되는데 어찌나 이게 잘 어울리는지. 근데 조금만 키워볼게요. 보통 단추는 2개를 하죠. Shift 눌러서 하나 카피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추, 귀걸이, 안경은 얼굴 만들 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고, 텍스트도 쓸 수 있으니까 텍스트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얼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어태치를 다 시키고 오늘 마무리 할 건데, 전부 다 매핑 소스 하나에 다 넣을 거다. 매핑 소스라는 얘기는 정사각형 하나를 의미합니다. 좀 이미지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캐릭터 텍스처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게 될 게 요런 이미지 작업을 해야 돼요. 얘는 캐릭터 하나에 여기 아주 좋은 사례가 나는데 요런 캐릭터를 디자인한다고 할 때 이 정사각형 이미지에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게 요런 식으로 요 작업을 이제 텍스처 작업이라고 해요. 포토샵, 페인터, 일러스트 아니고 포토샵에서 주로 많이 작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 부분 따로 매핑 소스 만들고 옷 부분 따로 매핑 소스 만들고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소스에 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얘를 얼굴만 따로 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에 다 넣어도 되고 뭐 2개로 나눠도 되고 3개로 나눠도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텍스처 입힐 그룹들이 하나로 어태치 돼 있어야 이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로 다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하나로 다 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만 따로 빼고 몸 따로 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몸만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머리카락을 선택을 하고 어태치해서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어태치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세이브 에이즈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새 파일에서 요 어태치 작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자 지금 하나 덩어리죠. 캡으로 되어 있고 요 얼굴이 박스 001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얘 이름부터 바꿔볼게요. 헤드에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헤드가 바로 얼굴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붙여볼게요. 이제 에디터블 폴리로 가서 어태치해서 일단 모자 붙여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제가 세이브 에즈를 강조한 게 지금 시메트리 있는 애들을 다 콜랩스 시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 붙여줄 겁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시메트리가 없죠. 근데 얼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이브 에즈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메트리 해준 걸 콜랩스 얼 시켜줍니다. 그러면 얼굴은 이제 에디터블 폴리 이 상태예요. 세이브 에즈 시켜놓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저도 지금 뭐 수업 때 쓴 이 파일을 여러분한테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얘는 뭘로 저장할까요? Face Before Texture 라고 해놓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해놨고 이제 마음 편하게 붙여보도록 합시다. Face Before Texture로도 해놓고 또 혹시 모르니까 Face 언더바 6으로도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얼굴부터 시메트리를 콜랩스 얼 시켜줬고 안경은 그냥 오브젝트니까 붙이면 되고 얼굴에 일단 안경부터 붙여볼까요? 어태치 할 때는 점선면 어느 것도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브젝트 자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태치해서 일단 안경 붙였어요.
또 어태치. 해제가 안 돼 있으면 계속 클릭하는 것마다 붙습니다. 모자도 붙여줬어요. 머리카락도 시메트리 아니죠? 머리카락도 클릭해서 붙여줬어요. 안경 R도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실수를 했네요. 제 안경 R을 붙이는 순간 안경 아래 메테리얼이 얘네한테 전부 다 덮어 씌워졌어요. 안경 R만 빼고 얘만 빼고 일단은 나머지 선택했을 때 제대로 붙었나 안 붙었나는 귀고리까지 붙여줄게요. 어태치해서 클릭 됐습니다. 잘 붙었나 보려면은 오브젝트 오른쪽 위에 컬러를 바꿔봤을 때 다 바뀌면 잘 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안경 R에다가 일단은 콜랩스 얼 시키고, 자, 차이를 보여주도록 안경에는 지금 투명한 재질이 지금 적용이 돼 있잖아요. 어차피 얘도 추후에 이쁘게 바꿀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태치에다 바꿔주면 원래 선택한 애들끼리 이렇게 재질이 믹스가 돼요. 그래서 딴 애들도 투명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어태치하고 안경을 선택해도 이렇게 믹스돼서 바뀝니다. 자, 지금 무조건 안경알로 되는 이유는 딴 애들한테는 우리가 따로 메테리얼을 적용해주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기본 재질이에요. 근데 안경 아래만 제가 투명한 재질을 한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믹스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경 아래도 기본 메테리얼을 넣어주면 됩니다. 메테리얼 옵션에서 그냥 기본적인 걸 넣어주면 되는데 메테리얼 에디터 기본 재질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붙이면 다시 선택하고 어태치 붙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얘를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메테리얼 요거 나온 김에 요거는 뭐 내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가 재질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선택해 주는 거는 면 선택이에요. 면 선택. 근데 메테리얼 제공해 주기 전에는 그냥 여기서 선택하면 걔가 면 색깔도 되고 엣지 색깔도 됐었어요. 그쵸? 약간 밝은 색깔 엣지 색깔도 됐었는데 내가 특정 메테리얼을 적용시켜주는 순간부터는 여기에서 색깔을 정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앰비언트를 뭐 하늘색으로 바꿨다 하고 얘를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면 이 색깔로 돼요. 이제 여기에서의 색깔은 의미가 없게 돼요. 여기에서의 색깔은 라인 색깔만 적용이 됩니다. 파란색으로 바꿔도 되고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라색으로 바꿨다. 그럼 보라색 라인이 되죠. 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원래 회색으로 하다 보면은 굳이 까만색으로 안 해도 엣지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했던 건데 요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색으로 하니까 안 이쁘죠? 라인은 까만색으로 해놓고 어차피 의미 없어요. 우리는 다 요거 다음에 언업하고 포토샵에서 이쁘게 색깔을 칠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안경알만 투명하니까 얘는 좀 특별하게 하도록 하고, 안경알은 근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예를 들면 엘르망트로 해서 다 붙여진 애들인데 하나씩 붙인 애들을 따로따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폴리곤이 아니라 가장 끝에 있는 엘르망트 있죠? 얘를 선택하면 내가 클릭해서 붙였던 애들을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어요. 투명 재질 얘만 메테리얼 따로 만들어주기 좀 그러니까 안경알은 그냥 없애도록 할게요. 델리트 눌러줬습니다. 깔끔하게 없애주고 눈이 훤하게 잘 보이게 안경 테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머리는 머리대로 덩어리 붙였습니다. 나머지 요소도 이제 따로 딱 붙이면 되는데 머리는 헤드라는 애 하나를 합쳐졌죠. 몸도 이제 합쳐보도록 합시다. 바디를 선택하고 나머지 액세서리들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 전에 세이브를 잘 해놨으니까 시메트리를 콜랩스 시켜주고 어태치로 간 다음에 하나씩 이쁘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 전에 붙이기 전에 붙이기 편리하게 시메트리 된 애들이 또 없나? 얘 같은 경우도 콜랩스 해주고 손은 그거 아니고 나머지 그냥 쭉쭉쭉 붙여주면 됩니다. 바디 선택해서 어태치.
책 붙이고, 손 붙이고, 다리 붙이고, 단추 붙이고, 마법봉 붙이고, 벨트, 단추, 주머니, 넥타이 붙이니까 끝이에요. 어태치 끝난 다음에 손 띄워주고요. 자, 잘 붙었나 보려면 붙인 오브젝트 선택하고, 지금 얘한테 재질 적용 안 시켜준 상태이죠. 재질을 적용 안 시켜준 상태에서는 그냥 이 색깔이 재질 색깔이 돼요. 약간 진하게 라인 색깔도 동시에 먹자. 근데 매테리얼 에디터, 우리 추후에 배울,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매테리얼 재질을 적용시켜주면 그때는 여기 있는 색깔은 라인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복잡하게 하나하나 만든 걸 몸통 어태치 시켜서 바디로 묶어주고, 헤드 전부 다 어태치 시켜서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얘도 바꿔볼까요? 얘도 그냥 얘 자체를 까만색으로 바꿔주고, 재질을 어차피 바꿀 거긴 하지만 아무거나 선택하고, 내가 지금 선택한 재질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내가 셀렉션한 데다가 이 재질을 적용시키겠다 하고, 색깔을 구분만 지어주게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잘 보이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 작업창에서 이 색깔 라인색으로 까맣게 바뀌죠. 그리고 퍼스펙티브로 쭉 둘러보면은 눈에 띄는, 그러니까 이게 엣지 페이스로 봐야 되는 이유가, 만약 엣지 페이스를 끌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서 겉으로는 모양이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좀 지저분한 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엣지 페이스로 보는 방법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언압 UVW를 이용해서 귀엽게 부분 한번 색칠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요거까지도 파일 올려 드릴 거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은 실습 파일 요거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